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를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기업의 매출이 딸리고, 기업의 매출이 딸리니까 기업은 구조 조정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예 돈을 쓰지 않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와 함께 따라오는 게 이제 불황. 여기까지는 딱 괜찮아요. 그나마 살만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불황이 지속되면 디플레이션, 모든 자산군의 하락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점을 잡기 위해서 그 어떤 자산군에도 투자를 하지 않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그 누구도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일본은 크게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달러 찍기 놀이에 염증을 느낀 거죠. 짜증도 나고 지겹고, 그렇게 달러를 찍어대더니 그 달러 회수한다고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을 막는 것도 문제겠죠.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0.25% 정도 인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조금 미국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미국은 이런 사태들을 오히려 반길 수도 있어요. 그제 영상에선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식량위기, 기후위기가 닥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나라가 미국입니다. 정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죠. 어쩌면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블룸버그 분석가는 비트코인과 금이 잠재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디플레이션에서는 충분히 금과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훨씬 더 큰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너무 뜨거운 주식, 그리고 성장하지 않은 비트코인, 위험 자산의 폭락이 엄청난 속도로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있으며 돈이 지금 녹고 있죠. 사라지고 있죠. 연기처럼.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렇게 찍어댔던 미국의 달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없앴지만 팬데믹 이전에 살짝 내비쳤던 디플레이션이 재등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의 주요 수혜자는 결국 금, 비트코인, 그리고 미 재무부 장기 채권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달에 연준이 한 번 더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받게 된다면 진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은 별로 잘 아직까지는 못 느끼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8월부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면 있는 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마련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경기에 되게 민감한 서민들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캐나다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던졌네요. 꽤 많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점에서 던질 기회가 많았는데 왜 지금 던졌을까요? 채굴 비용이 많이 나왔을까요? 존버 전략을 조정을 하고 비트코인을 던졌네요. 26,600불에 던졌네요. 그것도 28,000불에 33,000불에 던질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채굴만 하지 차트 분석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00개를 26,600불에 던졌다. 주요 원인이 결국 자금이 딸렸네요. 어쨌든 채굴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굴 회사까지는 괜찮은데 제발 마이클 세일러, 일론 머스크, 노보그라츠,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런 애들이 안 던졌으면 좋겠어요.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전량 매수했다는 글이 올라옴과 동시에 아마 비트코인은 5,000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지옥이죠, 지옥.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비트코인이 아주 떨어져서 심란한데 비자카드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 및 크립토 지원 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제 회사인 비자.
암호화폐 지원 카드 출시. 이 카드를 통해서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비자 카드가 허용되는 곳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암호화폐로 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암호화폐를 인풋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뭐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쓰여질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지금 비자 카드는 누구나 지금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깔리는 건 순식간이겠죠. 암호화폐 생태계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소비자가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 사용 사례도 많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우리는 고객 파트너 및 고객을 위한 암호화폐 및 결제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력한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로 캐시백을 해준다. 이거 참 괜찮은 전략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를 사는 게 굉장히 꺼려지는데 그냥 암호화폐를 구매할 필요 없이 캐시백을 암호화폐로 줘버린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는 게 너무나 편하게 사용을 하겠죠. 여러분들 카드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뭐 쿠팡이라든가 플랫폼 마켓을 이용하게 되면 포인트 주죠. 어디서 쓸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들을 암호화폐로 줘버리면 소비자들은 이게 암호화폐 소비를 한 건지 아니면 포인트 소비를 한 건지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는 쓰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비자 카드는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가 있죠. 작년 7월 22일 기사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인데 비자가 국경 간 결제 핀테크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커런시 클라우드가 어떤 회사냐? 180개국 이상에서 5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술 고객을 지원하는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비자가 인수를 했어요. 돈질을 한 거죠. 미래를 보고. 어쨌든 이 회사를 갖고 간 이유는 지불의 투명성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비자는 일본 금융 대기업 SBI 그룹과 커런시 클라우드를 위해서 8천만 달러 자금 조달에도 참여를 했었죠. 비자와 SBI 이거는 뭐 메이저리그로 치면은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손을 잡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비자와 커런시 클라우드 그리고 SBI와 리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BI 같은 경우는 1000억 개의 리플 중에 7.8%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이 커런시 클라우드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커런시 클라우드와 리플이 파트너 관계를 맺자마자 비자가 커런시 클라우드를 덥석 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BI가 관련이 돼 있고 커런시 클라우드와 리플의 협력 관계는 2021년 7월 그리고 비자가 커런시를 먹어버린 시점도 2021년 7월 며칠 차이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는 슬슬 암호화폐 지갑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